힘드시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612페이지요. 자, 임대차에 관련된 의의와 법적 성질, 즉 서설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 자, 뒤로 넘어가셔서 616페이지요. 자, 임대차의 기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란 법률행위 할 때 이 존속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정한 경우요. 지상권, 전세권 할 때 한번 맛을 본 내용입니다. 최단기, 최장기,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할 것인지, 최대 몇 년을 보장할 것인지. 자, 민법에는 최단기의 규정이 없어요. 다만 특별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단기 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단기 1년. 이러한 규정은 있지만 민법에는 최단기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하겠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최장기는 민법 651조 제1항이 20년이란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 근데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위헌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위헌 결정 나는 순간 651조 제1항은 효력 상실한 겁니다. 효력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최장기도 민법에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현행 민법에 따른다면 최단기도 최장기도 법률의 규정은 없다. 다만 최단기는 특별법에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되겠죠? 예. 네. 그럼 사적 자체에 맞게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을 하든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라는 이야기. 근데 적지는 않겠지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상권은 최장기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영구무한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잖아요.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전부 물건입니다. 예, 최장기의 규정이 없는 것은 영구무한이 가능하지만 일단 저거는 둘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장기의 규정이 없다고 영구무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왜? 임차권은 무엇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영구무한은 안 돼요. 너무 많이 했나? 예, 일단 가볍게 한번 보시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권, 전세권의 존속기간 할 때 비슷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소멸통고와 소멸청구. 소멸통고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권리가 소멸하지만, 소멸청구는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소멸한다 그랬죠. 그 논리와 똑같이 소멸통고와 똑같이 해지통고는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해지통고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 임차권이 소멸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그때 각 당사자 동사는 임대인, 임차인 구별하지 않고 5일, 이런 건 동사는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해지 통고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임대차가 해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차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6월이에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1월이 경과해야만 임대차가 해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임차권이 소멸하기 위해서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임차권이 소멸할 것인데, 임대인, 임차인의 해지 통고에 따라 임차권이 소멸하는 데에는 기간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6월이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이 경과해야만 소멸하는 것이다? 1월이요. 자, 그리고 갱신입니다. 임대차의 갱신이요. 임대차의 갱신은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 세 개 다 있어요.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합의하여 갱신, 약정하여 갱신하는 것은 말리지 않아요. 예. 법정갱신은 나중에 3, 4월 달에 전세권 임대차를 한꺼번에 설명드릴 겁니다. 요건이 다 다르거든. 예. 그럼 잠시 보류. 갱신의 간접적 강제를 오늘 확인해 볼게요. 글이 잘 안 되나. 법률 규정은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왜 법률 규정을 강조를 했는가? 3, 4월 달에 판례를 하나 할 거예요. 판례는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판례지 지상권에 적용되지 않는 판례가 있다는 걸 3, 4월 달에 하나 확인할 것이고, 오늘은 갱신의 간접적 강제 무엇을 확인할 것이다? 법률 규정이요. 제가 저소가 말로 일타쌍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상권 할 때 배웠던 거 복습합니다.
예,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지상물을 소유하는 을이 있어요. 그럼 타인의 토지에 을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있어야만 하지, 적법한 권원이 없다면 지상물은 철거됩니다. 예. 지상물의 대표적인 예, 건물을 연상하면 돼요. 건물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갑을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등기함으로 지상물 소유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란 적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은 지상물 철거 청구 못하죠. 예. 그래서 갑이 지상권 설정자예요. 복습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나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하여 제1차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한다면 제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을 매수할 때 분할하여 매수하면 그 물건은 신기하게도 정감하다가 소멸한다. 분할, 매수, 정감, 소멸 청구권은 무엇이지만 형성권이요. 청구권이라 불리우나 실질은 형성권이지만 분할, 매수, 정감, 소멸 청구권이 아닌 것은 무엇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지만 형성권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지상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즉시 지상물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리는 지상권이 소멸했다고 언제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이 소멸함에 있어 지상권자의 잘못 없어야 돼요. 즉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지상권 소멸이 지상권자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도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지상권자는 제1차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자 청구하고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제2차적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 그러므로 지상권 설정자인 갑이 지상물을 매수하기 싫다면, 사기 싫다면 갱신을 거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다. 그럼 이 논리를 임대차에 접목시켜 볼게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될 것인데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한은 지상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리 토지를 임대차하고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입니다. 그럼 임차권이란 적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하여 토지 임대인 갑은 지상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 토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계약 갱신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토지 임차인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이 소멸할 때 토지 임차인의 잘못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무엇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차임을 2기를 연체하면 차임 2기 연체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에요. 해지 통고가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해. 해지를 하면 임차권은 즉시 소멸한다고. 그래서 해지 통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해지는 즉시 해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즉시 바로 소멸하는 게 해지입니다. 해지를 하여 임차권이 소멸했다면 토지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차권이 소멸했으니까 이런 권리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임차권이 소멸한 것은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권 소멸했잖아요.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토지 임차인은 제1차적으로 무엇을 청구하고 계약 갱신 청구하고 만약 토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제2차적으로 무엇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상물 매수 청구.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지상물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은 용어만 다르지 똑같다 다르다. 똑같잖아요. 지상권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토지 임차인에게 그대로 적용, 준용한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지상권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토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예. 똑같은 걸 보였습니다. 예. 그럼 임대인의 의무 하나 해보자고요. 임대인의 권리는 그다지 큰 의미 없어요.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은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 임대인은 차임 지급 청구권, 임대인에게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의 논점이 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가 시험의 논점이 된다고. 임차인은 의무보다는 권리가 중요해. 세 가지 권리가 있거든. 임차인의 권리 중에 무엇을 하나 했다고? 지상물 매수. 예. 그리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 세 가지 권리가 시험에 중요해. 물론 임차인의 의무 중 차임 지급 의무는 임차인에게는 의무지만 임대인에게는 차임 지급 청구권 권리예요. 차임 지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약간 더 보충해야 될 것. 그럼 일단 임대인의 의무부터 해보자고요. 임대인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선 의무입니다. 수선 의무요.
자, 수선 의무란 표현은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해요.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임대인이요. 그러나 비교한다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물건을 가진 자잖아요. 지상권의 목적물, 전세권의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물건을 가진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부담해요.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고? 임대인이요. 그러므로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물건을 가진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걸 필요비라 말해. 필요비는 지상권자, 전세권자의 부담이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임차인은 만약 임대인의 수선 의무인데도 임차인이 수선했을 수 있다 없다? 수선했다는 말은 필요비 지출했다는 말이에요. 임차인은 이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왜? 의무는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필요비를 지출해도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러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물건자든 채권자인 임차인이든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인도 모두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할 거예요.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한다는 특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한다는 말은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예, 면제 특약이 가능해요. 그럼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면 모든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 수선을 대규모, 소규모를 나누었을 때 무엇만 면제가 되고 소규모 수선이 면제가 되지 대규모 수선은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수선은 그대로 누가 수선해야 돼? 임대인이요. 그럼 소규모 수선은 누가 수선해야만 한다고? 임차인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때 지금 할 내용은 아닌데 한번 맛을 보여드리면 이 소규모 수선하고 비교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것을 사소한 하자라고 말해요. 이 말하고는 소규모 수선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는 애초부터 누가 수선해야 된다고? 임차인이요.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북촌에 한옥이 하나 있어요. 뻥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옥에 제가 살지는 않아요. 임대차고 빌려 주었다고. 지난 주말에 임차인 전화 왔더라고요. 애들끼리 놀다가 문풍지 찢어졌다고 날 잡아 와서 바르고 가래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 죽을래? 이랬어요. 애초부터 누가 수선해야 된다고? 임차인이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문풍지 바르는데 별돈 든다 안 든다? 안 들고 금방 손쉽게 수선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사소한 하자는 애초부터 누가 수선해야 돼? 임차인이.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요비를 지출했던, 유익비를 지출했던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면제특약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면제특약으로 간 경우 이는 면제특약이 없는 경우로 가고 있다고.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련된 규정은 전부 다 무엇이다?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전부 무슨 규정이라? 임의 규정이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수선 의무를 면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지만 면제를 했다면 이 경우요. 면제를 했다면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도 비용 상한 청구는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면, 자꾸 들어야 뚫힙니다. 예.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면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를 안 시켰다면,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련된 규정이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를 시켰다면 이 부분은 누가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도 비용 상한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시킨 특약이 곧 무엇을 포기한 특약이라? 비용 상한 청구권이요. 그 임대차 계약할 때 이런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해봐야 돌려달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돌려달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상 비용은 지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란 채권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잖아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란 채권은 임대차 목적물이란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유치권을 무엇하는 특약이기도 해 배제시키기로 하는 특약이기도 하다고. 그러므로 이 경우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이고 어려워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임대인의 의무 중에 임차인이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원칙 누구에게 있다고? 임대인에게. 그러므로 수선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수선하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럼 의무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임대인이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있다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약정으로 특약으로 면제를 시킬 수 있다 없다? 면제를 시켰다면 임차인이 수선을 해도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 수선에 제한을 하지만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해도 비용을 돌려달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곧 무엇을 포기한 특약이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특약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유치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이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 곧 무엇을 배제하는 특약이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에요. 그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해도 소규모 수선이 면제가 되는 것이지 대규모 수선은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해하셨죠? 예. 그때 참고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
이런 면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면제하는 특약이 없다는 전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했건 유익비를 지출했건 모두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지상권,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필요비를 지출해도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한다, 못한다? 못해.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엇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필요비도. 그때 언제 상환 청구하는가?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필요비를 지출해도 곧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유익비는 언제 행사하는 권리다? 임대차가 종료한 때 행사하는 권리예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맞춰져야만 가액의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가령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유익비 지출했어. 근데 그 집에 애들이 폭탄을 던지고 다니잖아요. 집이라면.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비용, 내부 치장 멋지게 했는데 걔들이 6, 7살이면 폭파시키는데 3개월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유익비 지출했는데 임대차 종료되고 보니까 전부 쓰레기로 변해 있다고.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한다, 못한다? 못하지. 그래서 이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맞춰져 봐야 가액의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유익비 상환 청구하는 것이다? 임대차가 종료한 때.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요.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바로 임대인의 의무, 수선 의무하고 임차인의 권리,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논리를 한꺼번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1, 2월 달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3, 4월 달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실장님이 뭐 말씀하시던데 4월 달 기출문제 하기 전에 3월 달에 보충 좀 할 거예요. 주말에요. 올해 꼭 합격해야 되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되니까 그 무료 보강할 거예요. 아마 며칠. 그때 그 일정 보시고 협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예, 잠깐 한 5분만 빌릴게요. 민법 밴드예요, 밴드. 밴드 하는데 사담 이런 거 안 해요.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한다고. 제가 매일 논점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자세히 설명 달아서. 그럼 폰으로 보시고 자투리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실 때 한 번쯤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실력됩니다. 예. 왜냐하면 매일 정리는 있지만 여러 문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해설을 자세히 달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저 밴드에 올리는 건 하나만 올릴 거예요. 논점을. 좀 자세히 설명해서. 그럼 보시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질문도 받습니다. 질문은 받는데 시험에 관계된 지문만 받아요.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 사적인 이야기 올라오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 사적인 법률 관계, 뭐 개인적인 이런 사담은 전혀 안 받습니다. 혹시 실무하시다가 법률상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들어와 질문하는 사이트 그 부분이 있어요. 거리로 들어와서 질문하시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예. 개인적으로 실무하시든지 또는 법률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한테 다 도움이 되는 부분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되겠죠? 혹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부끄러울까 봐 전체 공개적으로 들어오는데 질문 못하면 그때는 혼자 살짝 들어와서 시험에 관계된 거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가입하는 방법은 제가 컴퓨터 이런 걸 잘 몰라서 문자밖에 몰라요. 문자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문자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성함 잘 몰라요. 얼굴만 알지. 친하신 분이 있으면 한 분만 그냥 문자 주세요. 한 사람이 가입되면 그분이 다른 분 초대하면 돼요. 왜 공개밴드를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막 광고하러 들어오는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광고도 좀 괜찮은 광고는 모르지만 이상한 광고도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인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친한 분이 있으면 한 사람만 주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을 초대하면 돼요. 되겠죠? 예, 그럼 전화번호는 이래요. 예. 자, 이렇게 전화번호는 이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보내주세요. 코리와 학원 적고 성함만 적어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시는 한 분만. 친한 분이 있으면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친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면 그분이 가입되면 그분이 친한 분 초대하면 된다고. 예. 그냥 제가 문자에서 보내주면 쿡 누르면 들어와 그냥. 사이트를 보내주거든.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매일 제가 하나의 논점 올려 보내주면 읽어보고 그리고 그 논점 외적인 것도 민법 시험이랑 관계된 건 잘 모르면 바로 물어보시고 답변해요. 강의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답변하고 강의 시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법률 관계는 개인으로 들어오시는 대로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되겠죠? 예. 아니 여기 전화번호로 이렇게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려요. 예. 쿡 누르면 들어온다고 그냥. 예. 한 사람 10원. 그래서 반장님이 계신가 물어봤더만 아직 안 뽑았다더라고요. 계시면 그분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그래서 친한 분들이 계시면 한 분만 들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관계된 질문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올리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는데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3, 4월 첫째 주 강의거든. 예, 월요일부터 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라고요. 예, 예.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